네, 반갑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자, 미국장은 약간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또 뒤집어졌다. 자, 관세 무효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이런 거 나타났죠. 자,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서 예상은 좀 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관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정면으로 뒤집고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정부하고 완전히 결별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빠져나오면서 오히려 좀 기대감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테슬라 말을 들어보니까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트럼프의 감세안에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럼 그렇지 뭐 이런 형태의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 다우지수는 0.28%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 장중에 한번 크게 흔들리긴 했는데 일단은 결국엔 상승 마감됐고요. 나스닥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만 그래서 0.39% 상승, S&P 500은 0.4% 상승. 일단 증시가 표면적으로는 다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들쭉날쭉하는 모습이라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주요 뉴스에서 한번 보시면 하루 만에 뒤집힌 관세 무효화 판결, 시장은 예상했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지수는 이제 혼조세, 이제 소폭 상승,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긴 됐습니다. 자,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린 데 힘입어 강세로 출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대응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특히 장 마감 직전에 연방 항소법원에서 항소를 한 거예요. 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전날 판결의 효력을 항소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결정. 자, 항소심의 결정이 심판이 나올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관세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이 무효화 시킬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또 다시 항고를 하겠죠. 대법원까지 가야 될 테니까. 자, 그렇게 또 가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에 또 정지. 관세는 계속 된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그 심판을 하면서 끌고 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무효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정확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관세가 진행이 될 테고, 관세가 진행이 되는 그 기간이 트럼프의 임기가 되는 동안은 지속될 것이다. 즉 트럼프가 임기를 마치게 되면 끝이다. 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가지고 불법이다, 위법이다, 너는 이제 감옥 가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든가 말든가 중요한 거는 뭐다? 트럼프의 임기가 끝났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봐야 되는 내용이겠죠. 나중에 뭐 환급을 해주든 뭐 어떻게 되든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관세 정책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나올지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관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오히려 법원 판결이 들었다 놨다 해잉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오히려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한다. 불안해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인데 이런 불확실성을 오히려 더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다.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트럼프의 상황을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할 다른 법적인 수단들을 가지고 있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들 같이 한 번씩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네, 장중에 6%까지 올라가면서 시총 1위에 복귀를 했었지만 다시 상승폭이 줄면서 2위로 내려앉았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2등, 그 다음에 애플이 3등이 되는 거죠. 애플이 이제 점점점 밀리네요. 자, 테슬라는 네,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업무를 마치고 경영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발판으로 장중 한때 2%까지 올랐지만 0.43으로 거래를 마쳤다. 근데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락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일론 머스크 효과가 테슬라에게 잘 적용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모습이 좀 있죠. 자,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표에 주목하는 분위기. 자, 오늘 저녁에 또 발표가 되는데요. 자, PC 지표가 이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하반기 금리 인하는 기대가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6월달 다음 달에 있는 금리 인하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트럼프하고 파월이 만났어요. 네, 서로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서로 이렇게 막 불평불만했겠지만 파월은 트럼프 면전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를 내버려둬. 이렇게는 안 했고요. 네,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정치적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네, 날 냅둬. 그거랑 똑같은 거죠. 네,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참고도 하시고요. 자, 뉴스 중에서 주요 뉴스 몇 개 좀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자, 증시, 큰손, 국민연금, 국내 비중 축소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국내 비중을 다시 14.9에서 14.4%로 낮추겠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0.5%포인트 낮춘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증시가 워낙 밑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이 아직은 많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된다면 그때 매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자,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해외 주식과 대체 투자를 확대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린다. 즉 국내 주식을 더 팔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는 정부가 제동을 좀 걸어주든지 아니면 뭔가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야, 국내 증시가 엉망인데 니네는 해외로 나가서 돈 벌어오겠다? 근데 돈 정말 잘 버는 거야? 물론 이제 해외 증시 쪽에서 돈은 잘 벌고는 있어요. 돈은 잘 벌어왔어. 작년도에 돈은 잘 벌어왔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정부도 올해부터 기금 운용 목표 수익률을 현행 연 4.5에서 5.5로 높이기로 했다. 돈을 좀 많이 벌어와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국민연금이 운영을 잘해서 대응하면 좋겠는데 이게 국내 증시에서 또 매도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국내 증시를 망가뜨리고 해외 증시에 가서 꿀 빨고 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우리한테 맞는 것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국내 증시를 팔아먹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연금만 생각하는 게 일단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과연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이 매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비중이 한참 모자라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데 이게 연초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30조 원 정도 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더 많이 주식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어떤 부담 요소가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렇게 비중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뭐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장 큰 모양새는 아닐 것 같다 판단되니까 그 정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 게 뭐냐면 증권주가 급등했다는 거죠. 네, 대선 사전 투표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증권주들이 급등했다. 자, 5,000피를 가든 뭐 세제 혜택을 주든 다 좋다 이거야. 증시 부양만 나오면 내가 대박이야 라는 것이죠. 자, 시장이 올라갈 때는 증권주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왜냐면 경기가 활성화돼서 뭐 가든 아니면은 증시를 어떤 식으로 올리든 간에 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매수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거래량이 활발해지게 되고 당연히 증권사 수익률은 늘어나게 되어 있죠. 대부분 브로커리지죠. 이제 그 수수료 받아가지고 이제 땡겨먹는 그런 집단들이 이제 증권사니까요. 그래서 증권주들 가지고 예전에도 많이들 궁금해 하셨죠. 아유, 증권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시장이 올라갈 걸 믿는다면 증권주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중소형 증권주도 많이 올라가고 대형 증권도 많이 올라가는데 약간 오버한 경향이 좀 있죠. 오버한 부분들은 좀 있는데 그래도 증시 부양책이나 경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증권주가 먼저 움직여주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정말로 네, 이렇게 5,000포인트 가는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라면 증권주들이 줄줄이 신고가 나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증권주들이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은 밑에서 한 번씩 더 담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올라간 지는 이제 1차적인 상승이긴 한데 뭐 예전에 시장 전체가 다 올라갈 때는 증권주도 같이 올라가도 괜찮아요. 근데 시장이 올라가는 척만 하다가 말아버리면 증권주가 혼자서 올라가기 좀 어려울 거예요. 다만 기대감은 계속 있기 때문에 단박에 꺾이거나 그런 형태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제는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를 더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외 증시가 여전히 뜨뜻미지근하고요. 변동성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기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 증시 쪽을 걷어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어느 쪽으로 들어오냐죠.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고위험군종보다도 좀 안정적인 주식에 좀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 금융주 섹터들을 먼저 본다고요. 왜냐하면 배당도 많이 주죠. 그 다음에 금융 섹터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치주. 그래서 지주사들 많이 올라갔던 얘기들 거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자, 이것이 이제 대선에 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책 관련주들은 조금 주가가 밀리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흐름은 일단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글쎄요. 지금 상태로만 봐서는 뭐 주가 상승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되든 뭐 대형주로 가든 기술주로 가든 아니면은 뭐 테마주로 움직이든 뭘로 되든지 간에 주가 상승 더 지속될 것 같은데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거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좀 다른 의미예요.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는 것은 이제 당분간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 즉 이제는 여름철 들어가니까 썸머랠리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만 그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자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 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주들 뭐 잘 올라가는 모습은 이제 좀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금융섹터 쪽까지 같이 포함해서 좀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나오게 되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증권주들은 경기 부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주는 나는 관계없어요. 나는 올라갈래요. 하면서 증권주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증권주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상태가 나타났을 때 약간의 변수는 생길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은 이제 우상향 추세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저는 NH투자증권에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증권주들은 요즘에 증권사들이 안 좋기 때문에 대응하기 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대신증권이나 이런 것들, 뭐 배당과 관련된 종목도 있었죠.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이런 것들 이제 예전에 특강에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증권주들은 크게 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다. 자, 가파르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시장 변화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들어올 때 뭐 저점 잡아줄 때 그럴 때 한 번씩 관심들 좀 가져보는 전략들은 필요하겠는데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좀 이제 추세는 이미 출발을 했고 매수 포인트는 잘 안 나오고 그렇다면 과감하게 다른 쪽 보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고 대신에 이제 흐름은 계속 우상향으로 치고 넘어가니까 그 부분들을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증권주들의 움직임은 일단 증시가 상승하면 같이 오른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요.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뉴스 네, 한번 쭉 훑어볼까요? 네, 이제 주요 뉴스들 한번 봤고요. 지금은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 그죠? 엔비디아 좀 올랐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돈 더 벌려는 연기금은
국내 주식을 줄인다 이런 얘기 아까 전에 해드렸었고요. 네, 증권주, 지주사, 은행주 쭉쭉 올라간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자, 다 얘기해드린 부분들이고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연이은 수주의 K방산주 랠리, 방산주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무효화 판결, 관세 무효화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뒤집어졌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이게 뉴스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주요 이슈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건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뉴스 자체도 굉장히 적죠? 네, 그래서 요 정도 오늘 짧게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관세 불확실성 다시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일단 오르긴 올랐지만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됐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다. 그러면 어제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좀 갖고 있다면 우리 증시는 약간 보합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하고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의 차익 매도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주가 올랐으니까 팔고 싶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증권주, 금융주 섹터 더 많이 간다. 지주사까지 포함해서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 있겠죠. 다만 이제 오늘은 주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상승 출발한다면 오후 들어서면서 점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들은 조금 천천히 보시면 좋겠고요. 시장과 연결된 종목들보다도 연결되지 않은 종목들, 그냥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의 포지션이 오늘은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불타는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장중시장 때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